그럼 제가 먼저 자선하는 자세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매주 성가대학에서는 매주 하면서도 매주 똑같은 것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이렇게 하시오 할 적에는 따라서 할 적에는 아무 의식 없이 따라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당장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된다 할 적에 학생회나 중고등학생회를 당장 지도한다고 할 적에도 자선 명칭 어떻게 가르치지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한 말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선언 생활을 하면서 자선을 하면서 귀에 익었던 말들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가부자. 결가부자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로, 다음에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로 올리는 것이 결가부자입니다. 근데 다리 발끝이 너무 바깥으로 나오지, 허벅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가부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반가부자도 괜찮은데, 반가부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로 올리기만 합니다. 그 대신에 오른쪽 다리는 발바닥을 왼쪽 무릎 밑으로 가볍게 비스듬히 깔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의 손을 가볍게 쥐고 양쪽 무릎 위로 가볍게 올리세요. 그리고 아랫배에다 힘을 지그시 주면서 편안하게 모든 기력을 다 아랫배에다 두고 편안하게 하고 앞으로 쭉 숙이면서 뒤에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으로 빼내세요. 빼내고 허리를 가볍게 세우면서 반듯하게 상체에서 양쪽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서 자기의 그 양쪽 무릎과 자기 엉덩이가 이렇게 편안한 삼각대가 형성돼서 안정된 자기의 자세를 스스로 마련합니다. 그러나 엉덩이 쪽에는 방석을 높게 깔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높게 해야만이 다리를 앞으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쪽 무릎이 땅에 붙게 되어야 되는데 뒤쪽을 높여주면 줄수록 무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높여주지 않으면 한쪽 무릎은 들리게 되죠. 뒤쪽을 충분히 높게 고여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뒤쪽을 높게 고여줘야만이 양쪽 무릎이 땅에 가볍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스듬하게 앉게 되는 그런 결론이 돼요. 조금 비스듬하게. 그래서 앞쪽에는 앞 다리 쪽에는 실은 방석 안 깔아줘도 됩니다. 안 깔아줘도 되고 뒤쪽만 이렇게 높여주면 되죠. 거기서 자기 코하고 자기 배꼽하고 일직선이 되어 있는 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기 자세가 우선 발라야 됩니다. 다음에 양쪽 어깨와 자기 귀가 나란히 되어 있는가를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턱을 앞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턱만 앞으로 가볍게 당기고 눈은 반쯤 깔고 1m 바깥에 눈을 시선을 많이 두고 보면 경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경계가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고 경계에 끄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응시를 시키지 말고 눈을 반쯤 뜬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다음에 혀는 자기 이의 이빨, 입천장에 있는 이빨, 그 혀를 말지를 말고 혀 끝을 가볍게 갖다 떠받쳐주는 상태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위에 이와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호흡은 오로지 코로서만 천천히 편안하게 여유있게 조급함 생각이 없이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자기 오른손은 자기의 발 위에다가 가볍게 올리세요. 발 위에다가. 자기 그러고 새끼손가락이 자기의 아랫배 단전 쪽에 닿을락 말락 너무 힘을 주어서 안쪽으로 밀지 말고 닿을락 말락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왼손은 오른손 위에다가 손가락 정도만 포개질 손가락만 포개질 정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끝을 가볍게 갖다 대면 타원형 형식이 되죠. 이 형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아서 붙여버린다거나 또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을 딱 이거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고 가볍게 그냥 힘을 끼쳐 주지 말고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힘은 오로지 자기의 기력에다만 실어줘야 됩니다.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기력에다가 모든 체중을 그대로 다 실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힘을 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심한데 무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한번 호흡을 하면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발가락 끝에다가 여러분 한번 발가락 끝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발가락 끝에다가 의식을 집중해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발가락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끝, 오른 손가락 끝을 한번 움직이면서 오른 손가락으로서 어떤 것을 감촉을 한번 느껴봐. 그럼 여러분들의 의식은 전부 다 손가락 끝에 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어느 한 부위에 두면은 마음을 한 곳에다가 머무르게 되는 주심이 됩니다. 근데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심인데, 마음을 없앤다는 것이 무심이 아니고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무심인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서요, 유명한 사무라이가 칼을 쓸 적에 상대방이 자기 칼날을 자기 목에다가 붙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상대방의 칼에다가 자기의 의식을 집중하거나, 상대방의 눈동자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발 움직이는 데다가 집중한다면 자기는 당장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떤 동작 한 부위에다가 자기 의식을 집중해버리면 자기는 그 동작에 집착되기 때문에, 발에다가 의식을 줬을 적에 손에 칼이 자기 목을 치면 당연 죽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무심의 경지에서 금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적에 상대방 전체가 어떤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서 어떤 칼날이 날라오더라도 자기가 당장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두어서는 안 돼. 집착을 해서는 안 돼. 완전한 무집착의 상태에 있을 적에 자기가 온 전신의 모든 자기의 마음이 충만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편협되어 있지 않고 전신에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어느 방향으로 자기에게 칼이 날라더라도 곧바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초긴장 상태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무심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평상심이 자기에게 충만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바로 무심이라고 그런다. 여러분들도 호흡을 어느 한 군데 자기의 기력이나 자기의 마음이 어느 한 군데, 그러고 팔, 다리, 어깨나 손가락 끝이나 어느 한 군데 힘이 가해지면 자기의 마음이 한 군데에 지금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몸 자세를 그대로 만든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에만 들어 마십니다. 자,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단전에까지 내렸다가 다시 편안하게 호흡을 내세요. 절대로 호흡을 길게 잡으려고 하거나 오래 붙잡아 두려고 하거나 단전에 오래 머무르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초조감이나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호흡을 편안하게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생각하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생각하면서 자기가 호흡을 들어 마시는 그것을 하나, 둘, 셋 세는 그 자기의 마음의 목소리를 마음의 귀로서 드러나가는, 그러니까 자기와의 호흡을 통하고 기력을 통한 대화로서 자기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합장해서 반배 가볍게 하고 그 손으로 위에 다리를 들어서 내리고 밑에 다리를 풀어서 발바닥을 서로 맞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지압을 좀 세게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자, 다리를 앞으로 가볍게 뻗으면서 허리를 쭉 펴주고 앞으로 쭉 펴주고 그리고 좌우로서 한번 들어서 이렇게 어깨나 허리를 쭉 풀어줍니다. 쭉 다리 펴갖고 좀 있으세요. 좀 있다가 절린 분이 있습니까? 다리가 많이 절려요. 그래도 다리 안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렇게 그 수식관을 잘못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혼침을 방지하고 자기 본래 힘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이 참선인데 혼침이 들어오고 망상이 들어오죠.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100천만 대군을 이긴다 해도 자기 하나를 못 이긴다는 말이 그 말이죠. 솔직히는 빨리 그것을 내가 혼침에 빠져 있구나, 내가 망상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면은 그대로 다시 수식관으로서 호흡을 다시 정리하고 수식관으로 자기 관찰하고 하는 거죠. 묻자공은 이제부터는 묻자공은 이제 다시 하겠는데 다리를 쭉 뻗은 다리를 여러분 다리 뻗은 상태에서 다리 뻗어보세요. 쭉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면서 무릎을 세워보세요. 무릎을 세우시고 다리를 반쯤 조금 벌리셔야지 이제 다리를 발을 조금 벌린 상태에서 그리고 뒤쪽에 엉덩이 부분을 밀면서 앞으로 숙여서 가볍게 일었습니다. 밀면서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뒤쪽을 그럼 자리에 자연스럽게 일어서죠. 막 이렇게 막 흐트러진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주 보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리한 상태도 그렇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행의 자세가 되죠. 그러면 왼쪽 주먹을 가볍게 쥐고 오른손으로 자기 왼쪽 주먹을 가볍게 이렇게 감쌉니다. 예?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차수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중국 사람들이 차수를 이렇게 합니다. 인사할 적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이렇게 합니다. 너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너무 딱딱한 격식이 나오거든요. 가볍게 이렇게 차수를 한 상태에서 역시 자기의 배부에다 가볍게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편안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자리가 좁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 호흡에 맞춰서 오른쪽 다리부터 한번 가볍게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드는 거 내쉬면서 놓고 하는 식으로 가볍게 한번 들어 마시면서 왼쪽 들고 내쉬면서 놓고 이제 경행을 할 적에는 여기 주위를 쭉 한 바퀴 보면 천천히 느린 그림으로 이렇게 다리를 풀어주는 것은 전신의 모든 것을 앉아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운동이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행주자와 의묵동정에서 항상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면서도 자기의 본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호흡에 맞추어서 자기를 쭉 수식관을 할 적에는 수식관을 관찰하고 또 공안을 할 적에는 공안 화두를 쭉 이렇게 참고하는 그것으로서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자기가 여여하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경영을 가볍게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호흡에 맞추어서 자기의 모든 동작이 그렇게 비파사나 같은 경우에는요. 비파사나도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호흡을 할 적에 행동을 할 적에 내 마음이 다리를 움직인다. 내가 걸어간다. 숟가락을 들 적에 숟가락을 내가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자기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의식하게 해 나감으로 해서 자기가 다른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이 비파사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파사나 같은 거 우리 남방불교에서 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공안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는 자각적인 자기를 만드는 좋은 수행법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량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도량을 돌 적에도 가벼운 자세로 이렇게 손을 벌렁벌렁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발신 자기형 보면 그 나온 말 있죠. 이 다 저는 청규에서 요약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소매를 막 벌렁벌렁 하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가볍게 차수해서 경영하는 자세로 이렇게 도량을 사뿐사뿐 걸어다니면서 항상 자기를 산란시키지 않고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행동이 아주 차분하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을 가볍게 내려서서 푸시고 자리에 다시 이제 무릎을 구부리면서 손을 뒤쪽으로 받쳐주면서 이렇게 가볍게 엉덩이를 방석에 앉을 자리에다가 위치를 놓고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은 바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무릎 위로 올라가는 결가부좌, 또 왼쪽 다리가 오른쪽 무릎 위로 올라가는 결가부좌의 자세가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자기가 자선의 자세로 들어가죠. 아니면은 반가부좌의 경우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로 올리고 오른쪽 다리는 발바닥을 왼쪽 무릎 밑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깔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느린 동작으로 우선 천천히 하겠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가볍게 진 상태에서 양쪽 무릎 위로 가볍게 내린다. 내릴 적에 모든 전신의 기운이 아주 다 빠진 상태로 내리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푹 숙여보세요.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앞으로 쑥 숙입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주고 그 다음에 좌우로 한번 흔들어서 양쪽 무릎과 엉덩이가 편안한 삼각형을 형성시키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어 있는가 한번 몸을 정돈하고 또 양쪽 귀와 어깨가 나란히 되어 있는가. 우리가요 몸을 바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절대로 발라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중요하면 되지 마음만 잘 먹으면 되지 절대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몸이 자세가 여러분 허리를 한번 푹 구부려 보세요. 한번 구부려 보세요. 허리를 쭉 구부려. 허리에 힘을 쭉 피하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앉아 보세요. 그 상태 되면 마음이 벌써 그만큼 구부러지 않고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몸이 바르지 못하면은 마음 자체도 바르지 못하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나 참선을 할 때나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거하고 그냥 구부린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거하고 자기의 의식적인 자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딴판으로 이게 책을 10시간 읽어도 1시간 똑바른 자세에서 읽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몸을 항상 바르게 해야만이 마음이 발라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모든 것이 바른 생활로 수행으로 자선을 할 수 있다. 자, 오른손을 자기 다리 위에다가 가볍게 그냥 올려놓으세요. 배에다가 붙여가지고 다리하고 손하고 떨어진 상태에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팔에 힘이 들어가서 안 되죠. 그냥 올려놓으세요. 자기 다리. 올려놓고 왼손을 자기 오른쪽 손 위에다가 포개서 올려놓는데 너무 포개지 말고 손가락만 포개지도록 손가락 부분만 서로 포개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끝을 가볍게 맞대도록 대어놓고만 있습니다. 경책하시는 분은 손가락 끝이 떨어진 사람은 경책해도 됩니다. 손가락 끝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망상에 떨어져 있거나 혼침에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한번 들어 마셔보세요. 들어 마셔서 아랫배까지 호흡이 쭉 들어가면은 새끼손가락에 호흡이 들어간 것을 스스로 느낌이 좋습니다. 호흡의 그 들어가는 리듬을 몸 전체로서 율동을 스스로 느끼고 또 내쉬고 또 천천히 들어 마셨다가 내쉬고 호흡을 너무 길게 하려고 애쓰거나 절대로 의식하지 말면 자기의 그 호흡의 리듬을 맞추어서 편안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편안하고 그리고 절대로 마음을 푹 놓아야지 조급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편안한 상태로 이번에는 무자공안을 참고하겠습니다. 무자공안은 의심 덩어리를 만드는 것은 자기가 무자공안을 참고할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드는 겁니다. 문제 제기가 있을 적에 그 문제 제기에 풀기 위한 돌입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력이 형성되죠. 그래서 의심을 갖는 것이 무자공안이고, 참고할 적에는 어째서 계획에 불성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의심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지 참고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째서 계획에 조주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참고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의심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참고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째서 계획에 불성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선을 하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 참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무를 참고합니다. 무라고 하는 소리를 자기의 마음속으로 호흡을 들어마시는 리듬에 맞추어서 호흡을 들어마실 적에도 무 가볍게 길게, 호흡을 내쉬면서도 가볍게 길게 무 하면서 자기가 가볍게 길게 내는 자기의 마음의 목소리를 자기의 마음의 귀로서 자각시켜 드러나가요. 자기의 소리를 자기가 듣고 자기의 소리를 자기가 드러나가는 자각적인 자기를 전향해 나가는 그 세계가 우리가 무자공안의 올바른 참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를 하다가 망상에 탁 들어오면은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다시 무자공안을 들기만, 무자공안을 참고만 하면은 망상은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호흡을 쭉 들어서면서 무라고 가볍게 길게 하면서 내쉬면서도 가볍게 길게 무라고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씩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무, 호흡을 내쉬면서 무. 처음에 그 무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의 그 흐름을 아주 미세한 흐름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다 드러나가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합장한 손으로 위에 다리를 가볍게 내리고 밑에 다리를 풀어서 발바닥을 맞대도록 하고 지압을 합니다. 지압이 다 된 사람은 다리를 앞으로 가볍게 쭉 내밀면서 허리를 쭉 숙이시고 앞으로, 다음에 옆 좌우로도 한번 흔들어서 쭉 가볍게. 여러분 자선하는 시간 참 편안하죠? 이런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를요,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 하면 못 느낍니다. 이렇게 여러 대중이 같이 하면 참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각자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 서로 도와주는 도반이 어느만큼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계사 옛날에 그 대중법회 때 성가대 스님들 참석했지만 제가 한 1000여 명이 그래 같이 지낼 적에 난 참 자리를 뜨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쭉 같이 지내고 봤는데 우리가 같은 도량에서 같이 이렇게 정진할 수 있다는 건 참 지극히 좋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청암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원이라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것이고 선방에 가야 선이라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구분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불교가 잘못됐다. 교육적으로도 수행자가 되면은 당연히 수행을 어떻게 해나가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종합적인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쭉 매일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한 30분씩 이상 성가대는 아침 새벽 예불 드리고 나서 1시간 그러고 일주일에 2, 3학년 수업하고 나서 학점을 딴 3시간짜리 2시간 반 내지 3시간짜리 수업을 단위를 따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년간 어떤 자습을 그런 생활을 함으로 해서 같이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을 자기가 참선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격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수행자의 그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 3일간 여러분들과 같이 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책이 있게 해야 되지만은 또 시간의 한정상으로 또 여러 가지를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강사님 계시니까 강사님께 또 묻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직접 알기 위해서는 또 직접 책을 통해서 자꾸 공부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올바른 공부하는 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선에 대한 간단한 자선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